지난해 하반기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은행 부문의 1위를 차지한 하나증권의 최정욱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계속해서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이 되고 계신데 그래도 수상 소감이라든지 비결 한 말씀 들어볼까요? 뭐 비결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이제 은행은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는 업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업데이트 해드리고 이제 이슈가 생기면 좀 명확하게 의견을 전달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좋게 평가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리포트를 보니까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조정의 흐름을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먼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올해 내내 주가가 좋지 않을 거로 보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로는 수급 측면이고요. 사실 작년에 은행주가 시장 대비 굉장히 좋았죠. 큰 폭으로 주가가 올랐는데 이 밸류업 기대감도 일부 작용을 했지만 지난해에는 워낙 다른 업종들이 부진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좀 몰렸던 측면이 있고요. 올해는 지금 뭐 조선이라든지 바이오, 뭐 화장품 이런 업종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두드러진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수급적으로 소외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은행주가. 네. 그러니까 관심이 조금 이제 적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 관세 논란들이 좀 많이 있어서 글로벌 경기도나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이 아무래도 이제 매크로 산업이다 보니까 경기도나 우려가 커지면 이제 금리도 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센티멘트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탄핵 정국인데 탄핵이 뭐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혹시 뭐 대선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이벤트가 생기면 그런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은행한테 그 사회 공헌과 관련된 네.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규제 우려가 조금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단기적으로 은행주 주가를 조금 이제 쉬게 하는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정치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회 공헌과 관련돼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보통? 뭐 대출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뭐 추가적인 지원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예. 네, 그렇군요. 그래도 은행 업종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말씀하신 것처럼 밸류업과 관련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특히나 상반기에 큰 폭으로 올라왔는데 이 밸류업과 관련해서 주주 환원 수익률이 지금 8.5% 정도까지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 들어볼까요? 뭐 최근 은행주 주가가 좀 하락했기 때문에 네. 전일종가 기준으로는 한 9%대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2023년 이전만 하더라도 은행들이 자사주 소각을 거의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만 했었고 이제 배당 수익률이 그 배당 투자 매력을 이제 판단하는 척도였는데 최근에는 자사주 소각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총주주 환원 수익률이 이제 중요해졌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그래서 2023년과 2024년에는 총주주 환원 수익률이 34%랑 36.5%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마 40%대 정도 올라갈 것 같고요. 내년에는 44%대까지도 상승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은행 쪽에 이제 밸류 모멘텀이 계속 부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다른 업종들이 또 상승하는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은행주가 약간 소외가 됐었는데 그래도 또 오늘은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밸류업 정책을 우리가 봤을 때에는 그래도 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는 중장기적으로는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제 주주 환원율이 계속 올라갈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뭐 올해, 내년, 후년까지 지금 은행 멀티플이 사실은 PBR 기준으로 0.4배가 안 됩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추정치 기준으로.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면 뭐 중장기 상승률은 계속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요인 정도 때문에 네. 한 4월 정도까지는 좀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쯤 되면은 또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네. 1분기 실적은 지난 4분기보다는 좀 낫겠습니까? 4분기는 이제 컨센서스를 부합하긴 했는데 사실 일회성 요인이 꽤 있었고요. 이제 그거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컨센서스를 좀 하회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1분기는 저희가 6.2조 원 정도 전체 은행 순익 보고 있는데
지금 컨센서스가 한 6조 원, 6.1조 원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컨센서스로 상회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주된 이유는 이제 대출 금리가 조금 이제 하락하면서 순이자 마진은 조금 빠질 수는 있는데 그 빠지는 폭은 굉장히 미미할 거고요.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비자 이익 쪽, 특히 네. 유가증권이라든지 또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조금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외화 환산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이 굉장히 좋을 거고 충당금이 작년 4분기에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갔는데 올해 1분기는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뭐 최근에 홈플러스니 뭐 이런 요인들 삼정기업 뭐 워크아웃 신청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있긴 예. 했는데 사실은 올해 들어가는 비용은 되게 미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1분기에 충당금도 4분기에 비해 떨어질 거고 그렇게 보면 1분기는 실적은 굉장히 뭐 기대보다는 네.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2분기 실적 발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리고 은행주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뭐 밸류업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종목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밸류업이 네. 잘 되려면 자본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감독 당국이 적정 자본 비율을 유지를 해야 주전을 확대하는 네. 거를 조금 이제 용이하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 비율이 좋아질 수 있는 은행 그리고 지금 은행 간 차별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이 있는 은행 이런 은행들을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고요. 대형은행 중에서는 지금 자본 비율이 계속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은행이 하나금융지주입니다. 네.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 작년 말 대비 좀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환율에 따른 자본 비율 상승 요인이 조금 있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DGB 금융 같은 경우에 작년에 워낙 실적이 안 좋아서 네. 주가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익이 정상화되는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싼 가격이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은행, 시중은행 중에서는 하나금융, 중소형은행 중에서는 DGB금융 이렇게 두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도 도움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인하를 하면서 2% 시대가 됐잖아요. 네. 일단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해서는 올해 몇 차례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그 하우스에서는 예. 한 3차례 정도 추가로? 인하를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차례죠. 뭐 한 번 인하를 했으니까. 네네. 예. 그렇게 보면 이제 하반기에는 마진이 좀 떨어질 수 있는 하락 압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준금리 한 번 25bp 인하가 됐을 때 네. 은행 마진이 이론적으로 한 2에서 3bp 정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면 마진은 이제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 시중금리가 이미 먼저 떨어지거든요. 금리 인하를 선반영을 네. 해서 현재는 약간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금리가 한 2차례 정도 추가적으로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마진 떨어지는 폭은 아까 말씀드린 이론적인 폭보다는 좀 적을 거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마진은 좀 떨어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금리가 떨어지면 비자 부분이 좋고 네. 또 충당금 부분도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은행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은 은행주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런 거는 이제 NIM 순이자 이익 네. 부분은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다른 부분이 상쇄가 되면서 전체적인 순이익은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지금 2차례 정도 남은 것으로 하우스비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하반기가 되겠습니까? 지금 뭐 2분기, 2분기? 그다음에 3분기 예. 뭐 요 정도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은행주들에 있어서 주목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추가적인 모멘텀거리는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본 비율이 얼마나 예. 개선될 수 있느냐가 문제고요. 지금 4분기가 사실은 3분기 대비 그렇게 크게 물론 이제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서 자본 비율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는 괜찮았지만 개선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이제 그게 이제 개선되는 모습을 1분기에 보인다면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밸류업 관련된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코인과 관련된 건데 현재 그 가상자산을 이제 개인만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 이제 법인을 허용하는 게 단계적으로 이제 올해 상반기, 하반기, 내년 이렇게 단계적으로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 거래가 활성화가 되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실명 계좌
확인 은행, 예. 제휴은행으로 되면 일단 저원가성 예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예치금 운용 수익이 조금 발생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성금을 보내면서 펀뱅킹 수수료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명 확인 제휴은행이 되면 그 두 가지 정도가 네. 이익으로 잡히게 되는데 법인 거래가 활성화되면 이제 그 부분이 더 커지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법인들은 아마 가상자산을 이제 수탁을 많이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수탁 시장도 조금 활성화가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조금 이익 측면에서 비이자 쪽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1가상자산 거래소당 1은행을 그렇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10월 달에 시장 점유율 1위가 업비트인데 현재 이제 K뱅크가 실명 확인 은행인데요. K뱅크. 예, 요게 이제 만약에 추후에 10월 달에 막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다른 은행한테는 바뀌게 되는 은행한테는 수혜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빗썸 같은 경우에는 KB금융과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가상 거래소상 딱 한 은행과 제휴를 맺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게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건 아닌데 일단 그런 쪽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방침이 바뀐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뀔 수 있느냐 없느냐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상자산 거래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수익 모델이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예상을 하고 계세요? 그거는 이제 알 수 없고요. 네. 가상자산 거래가 얼마나 활성화냐에 따라서 그러겠죠. 연동돼서 이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게 금액적으로 얼마가 될 거다 이렇게 예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유망한 종목으로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DGB금융을 꼽아주셨는데 탑픽 종목을 꼽으라면 어떤 종목을 꼽으시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 두 종목을 단기적으로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예.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지금 연말 대비 한 30원 정도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이게 외화 환산 이익이 조금 이제 발생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율도 좋아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 DGB금융은 워낙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조금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나금융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 목표 주가 82,000원까지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DGB금융에 대해서는 역시나 매수 의견 목표 주가 11,500원 주고 있는 리포트를 최근에 내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상반기에 은행에 대해서 투자 전략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4월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변곡점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때 시장에서 기대하는 이익이나 자본 비율이나 이런 수준이 발표가 되면 하반기 또 이제 추가적인 밸류업 기대감으로 주가는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조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정치적 이벤트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쉬어가는 아마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이제 가격이 큰 폭으로 빠지기보다는 기간 조정의 성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놓고 본다면 오히려 주가가 조금 약할 때 이걸 저점 매수로 삼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은행 업종의 베스트 애널리스트이신 하나증권의 최정욱 연구위원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